강박증, 강박장애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끈끈이 덫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밑에 붙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니까요. 안녕하세요.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반복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용자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강박 증상으로부터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스스로 치유자가 되어 용기 있는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는 만큼 불안장애 중 강박증, 강박장애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면서 오늘도 마음의 담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화면에 나타난 글자가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배열을 일렬로 맞추고 싶다든지 글자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든지요. 저도 이걸 만들면서 배열을 맞추고 싶은 충동을 느꼈답니다. 균형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의 불편감은 느낄 수 있는데요. 의학적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강박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적 진단 기준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박증을 강박장애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크게 강박적인 사고와 강박 행동이 있습니다. 강박적인 사고는 어떤 생각이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말하고요. 강박 행동은 강박적인 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로 오염 강박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이 더럽다는 강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강박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혹은 사물을 확인하는 확인 강박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박장애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열심히 씻는다든지 확인을 꼼꼼히 한다고 해서 모두 강박증 혹은 강박장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조금씩 강박적인 성향이 있을 수는 있죠. 청결하거나 꼼꼼한 성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주변만 봐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스스로가 불편하게 느끼거나 일상에서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이 일부 소요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런 생활 패턴을 당연하게 느낀단 말이죠. 만약에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스스로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기가 쉽지 않다면, 그래서 일상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느라 방해를 받게 된다면 그땐 강박 증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이 더럽다고 느껴져서 한 번 씻는 것으로 만족이 되거나 안심이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손을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럽다고 느껴져서 손이 다 부르틀 때까지 손 씻기를 반복하거나 혹은 손을 씻느라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강박증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었지? 내가 가스밸브를 잠그고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느라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확인을 한다든지 가스밸브를 잠궜는지 확인하느라 출근길에도 몇 번이나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하게 된다면
이것도 강박증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의 특징을 설명드릴 테니 성격의 일부분인지 강박 증상인지 스스로에게 불편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강박적인 사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뇌에 침투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침투되는 사고들은 생각이나 어떤 충동, 떠오르는 심상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침투되고 나면 스스로 멈춰지지도 않는 데다가 떨쳐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불안감이나 괴로움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나 충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시를 하거나 하지 않으려 억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한 불안감과 불편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이 오히려 침투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중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하지 않으면 되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 라는 간단한 말로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오히려 좌절감만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주변에 강박적인 사고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이나 생각을 억지로 멈추라는 표현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음으로 강박 행동은 손 씻기, 정리정돈하기, 확인하기와 같은 반복적인 행동이 있고요. 또 숫자를 센다든지 속으로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강박 행동에도 아주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행동은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행동들은 주로 강박적인 사고로 인한 불안감과 괴로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강박적인 사고가 불안감과 괴로움을 일으킨다고 했었잖아요. 행동은 이런 불안감이나 괴로움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두려운 상황의 발생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불편감과 괴로움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도 행동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반복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노출을 통한 인지행동 치료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건전한 방법을 찾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침투해서 따라다니는 생각,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저는 강박증, 강박장애를 한 줄로 정리하면 강박장애는 끈끈이 덫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밑에 붙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갑자기 끼어든 생각 하나에 몰두할 수 있고 원치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조차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탓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생각과 행동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강박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강박증 사례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